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뉴스 기사인가 무슨 정보를 이렇게 또 봤거든요. 뭐냐면은 공복에 커피를 이렇게 또 마시면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이렇게 뉴스인가 어디 뭐 정보란에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밑에 가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이렇게 또 파네라에서 사 마시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은 굉장히 나쁘다,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라고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또 끊었거든요. 끊어가지고 밥을 먹은 다음에 한 2시간 뒤에 먹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걸 누가 계산을 해서 커피를 이렇게 또 마십니까? 그냥 뭐 커피 마시면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또 마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나쁘다고 해가지고 끊기는 끊었거든요. 야, 그런데 커피를 끊자마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고 에너지를 이렇게 또 뿜뿜 이렇게 또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무기력해지더니 뉴스를 하기는 하는데, 뉴스를 한 다음에 영상을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커피를 안 마시다 보니까 무기력해져가지고 뭐 괜히 막 피곤한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다 피곤해.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를 끝내면은 막 자고 밥 먹고, 그러니까 밥 먹고 이제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래서 좀 이제 무기력해지더라. 그래가지고 건강에 나쁘던 말던지 간에 그냥 뭐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게 그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에 파네라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으니까 이 에너지가 확실히 다르기는 다르더라고요. 커피를 마신 날이랑 커피를 안 마신 날이랑 달라. 어쨌든 간에 커피를 마시니까 에너지가 뿜뿜 이렇게 또 솟아오르더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또 이란 이 남부 지역을 공습을 이렇게 또 강행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의 남부 지역에 있는 미사일 기지, 그리고 마인 같은 것들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이렇게 또 심어두지 않습니까? 마인을 심어두려고 하는 그런 선박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이거는 휴전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엄청나게 규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시즈파이어를 한 것이지 않느냐.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시즈파이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공격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휴전에 대해 가지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라고 규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미국의 공격용 드론 이 MQ-9 리퍼가 이 이란의 영향을 이제 침범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가 격추를 했다라고 이란 측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F-35 이 전투기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사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쫓아냈다라고 이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모주타파 하메네이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중동은 더 이상 미군 기지에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보복을 이렇게 떨 것이다, 리텔리에이트를 이렇게 떨 것이다 라고 다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나 이란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그 평화 협상을 계속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까지는 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한테 좋은 딜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판을 깨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오로지 좋은 쪽으로만 이 평화협상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공격을 계속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봤었을 때
야, 이거 또다시 전쟁이 시작이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공격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한적으로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더라고요. 딱 남부 지역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 같은 거, 이 마인 같은 것들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배들한테만, 선박들한테만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기지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까지는 아니고 이 방어 차원에서 이제 미국은 공격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합의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합의에 거의 임박해져 와 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뭐 이란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와가지고 거의 다 이제 합의에 다다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평화 협상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양해 각서, 이 MOU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60일 휴전을 연장을 이렇게도 하는 것,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개방을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60일 안에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한테 팔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한테 팔든지, 아니면 파괴를 이렇게 또 하든지, 미국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 요구를 좀 들어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이제 이란이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한 그 자금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동결을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 동결을 한 것을 다 풀어줘라 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평화 협상이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미국하고 이란의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끝난다, 전쟁이 조만간 끝난다, 조만간 이제 평화 협상 할 것이다, 이제 조만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런지 뉴스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지치기는 지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든그로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번 주부터 가든그로브에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그 공장에서 화학 물질이 담긴 탱크가 폭발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5만여 명이 대피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탱크에서 크랙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프레셔가 다 빠져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폭발 위험은 이제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뉴스에서는 5만여 명이 이제 대피를 한 것 중에 한 2만 5천여 명 정도는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방 당국에서는 가든그로브에 그 대피령을 내린 그런 구역을 대폭 축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대폭 축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만 5천여 명 정도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새로운 대피 구역, 그 리밋, 경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북쪽으로는 오렌지우드 에베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데일 스트리트,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나츠베리 팜이 있는 나치 스트리트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가든그로브 블러버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한 16,000여 명 정도는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하네요. 대형 폭발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크랙이 나면서 프레셔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이 크랙이 더 커지게 되면서 화학물질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이 빠져나와가지고 사람이 흡입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호흡기가 이제 망가진다고 하거든요. 호흡기 질환도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6,000여 명 정도는 아직도 대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방당국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아직은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달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인 폭발 사고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가든그로브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 분들 아직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사시고 계시거든요. 뭐 당연히 이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오시기는 들어오셨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고, 그리고 그 한국 가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탱크가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관련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이 오늘 이렇게 시행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에 만으로 80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6월 14일에 자신의 생일날에 이 80세가 이렇게 또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월 26일 이제 화요일에 월터 리즈 내셔널 밀리터리 메디컬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또 받는다라고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최고령의 이제 대통령이다 미국에서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이렇게 또 세웠다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간간히 뉴스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목 부위에서 얼룩덜룩한 래시가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 빨간 그런 반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됐다라고 하네요. 피부가 이제 발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주치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방 차원에서 피부 크림을 사용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정확한 병명은 공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것도 이렇게 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7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굉장히 부어 있었던 그런 사진도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목이 붓고 이제 손에 멍이 든 그런 모습이 이렇게 또 포착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주치의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혈관 질환이 없다. 혈관 질환이 아니라 흔한 정맥 상태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붓고 손에 멍이 들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같은 것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손에 멍이 들었었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또 10월 달에는 정기검진에는 잘 포함이 되지가 않는 MRI를 이렇게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냥 그 MRI 결과는 그냥 건강하다, 매우 훌륭하다 라고만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뭐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의혹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하거나 공식 자리에서 조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영상에도 많이 찍히고 사진에도 이렇게 또 많이 찍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까내리던 게 이 슬리피조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회의를 이렇게 또 하다가 존 적도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놀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자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자고 있어. 자고 있다 보니까 아니 이거 트럼프 대통령 너야말로 트럼프 슬리피 트럼프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잠든 것이 아니라 회의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잠깐 눈을 감았었던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해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골프를 굉장히 잘 치러 다닌다 라고 합니다. 나이가 80세인데도 불구하고 골프도 잘 치고 건강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님이랑 골프를 이렇게 또 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님은 골프를 칠 때마다 막 9마일씩 직접 걸어간다. 골프 카트도 타지도 않고 직접 걸어간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야 80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대박이다 라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딸랑딸랑 그렇게 아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건강검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과연 또 이제 내일에 어떤 뉴스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한테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어제 월요일에 마르코 루비오 장관한테 통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군사 시설이나 이제 지휘 본부 여기에다가
공격을 할 것이다. 네, 체계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공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공습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통보를 이렇게 또 하면서 키이우에 있는 그런 이제 미국인들을 빨리 빼라. 빨리 대피를 이렇게 또 해라. 라고 공고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키이우 내에 있는 뭐 드론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나 뭐 미사일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나 이런 시설들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공습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을 한 외국 외교관들이나 국제기구의 직원들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한테 빨리 가능한 키이우를 떠나라.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러시아가 조만간 또 이제 대규모 키이우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키이우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정부나 군사 인프라 근처에는 가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이제 공습을 키이우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평화 협상이 지금 교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이 주도를 이렇게 또 했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동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이제 교착 상태에 이렇게 또 빠진 것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유감을 이렇게 또 표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평화 협상을 하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우리가 그만큼의 많은 땅을 이 우크라이나의 한 4분의 1 정도의 땅을 지금 뺏겼거든요. 그거를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직도 양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아직도 계속 서로 공격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만간 끝날 것이다. 내가 푸틴이랑 친하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혀 전쟁이 끝날 그럴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협상도 중단이 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러시아에서는 얼마 전에 대규모 공격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또 대규모 공습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시작이 된 게 2022년도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4년이 지났거든요. 4년이 지났는데 진짜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전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전쟁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제재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경제가 폭망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는 폭락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어찌어찌 잘 흘러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동견을 허물고 여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볼룸, 이 무도회장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많은 연방 판사, 상원 의원들, 상원 관계자들, 지역에 있는 역사학자들 반대를 이렇게 하면서 뭐 소송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이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화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의회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사법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 의회, 뭐 역사학자들, 전문가들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강한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백악관 내에 있는 그 볼룸, 그 연회장을 빨리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하나로 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자주 이 프로젝트를 언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었었던 그런 동관을 아무런 허락도 받지도 않고 그냥 다 허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백악관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것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위해 물려주는 그런 곳인데 왜 너 거인 것처럼 이렇게 또 100억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또 허무느냐라고 하면서 그 역사의 가치가 다 허물어졌다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비판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막 소송이 들어가고 본론 짓는 거 잠깐 멈추고 의회의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서 의회에서는 이걸 허락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미국에 있는 시민들,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지금 남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통과도 받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동간을 이렇게 허물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아니 무슨 100억간이 이렇게 커다란 볼륨이 필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치 시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볼륨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게 모두 다 이제 프리즈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피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빨리 통과시켜. 빨리 이 100억간 만드는 거 통과시켜.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권력 남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커다란 볼륨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거기 무슨 맨날 뭐 축제를 한다고 그런 볼륨을 이렇게 또 만들는지 그 100억간 그 자체보다 그게 더 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을 이렇게 또 맡고 있으면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100억간보다 더 큰 그 볼륨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은 거야.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가지고 훨씬 더 웅장하게 볼륨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A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시카고에서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기습 집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틴 테이크오버가 시카고에 있는 뭐 하이드 파크 인근에 있는 57번가의 해변가에서 이 테이크오버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첩보를 시카고 경찰이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대규모로 출동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또 가니까 실제로 수백 명의 인파가 이렇게 또 몰려들었다. 라고 합니다. 10대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몰려 들어가가지고 그 해변가에 이제 몰려 들어가가지고 벽들을 기어 오르거나 뭐 무단 횡단을 하고 혼동을 이렇게 또 빚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또 출동을 하다 보니까 헬리콥터도 뜨고 뭐 수십 대 경찰차가 뭐 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57번가 그 해변가가 뭐 난리가 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틴 테이크오버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불과 3블럭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서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기습 집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기습으로 이렇게 또 모이게 되면서 테이크오버를 하게 되면서 그 근처에서 뭔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총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3명이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 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앰뷸런스에 이렇게 또 실려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테이크오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습 집회 막 갑자기 이렇게 또 모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누군가 총을 가지고 오더라고. 여기 이제 LA에서도 이제 테이크오버,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이제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총을 가져와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총을 쏘고 막 난리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같은 거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괜히 갔다가 총 맞고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시카고 57번가에 있는 그 해변가에서 뭐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틴 테이크오버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혼동을 이렇게 또 빚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7번가 뿐만이 아니라 노스 에베뉴 비치에서도 여기에서도 틴 테이크오버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랗게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이제 모으려고 했다가 경찰에 이렇게 또 와서 이제 해산이 되면서 여기서 또 모으려고 했나봐요. 또 여기서 모으려고 했다가 또 이제 경찰에 바로 가가지고 해산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합니다. 야, 시카고나 LA나 이런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LA는 진짜 자주 일어나거든요.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문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리트 테이크오버 같은 게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패스트 앤드 퓨리어스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런 그 자동차 그 문화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런 상황이 패스트 앤드 퓨리어스 1편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 더 자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영화에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가르쳐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냐면은 지난 토요일 5월 23일에 저녁 7시 40분쯤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서멀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레이크 메리온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어떠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드리프트우드 그릴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여성이 야외에서 테라스에서 식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바람이 이렇게 또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또 많이 불면서 그 파라솔이 이렇게 또 꽂혀 있지 않습니까? 파라솔이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날아가 가지고 이 여성의 목을 이렇게 또 쳤다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바람이 불어서 파라솔이 이 여성을 덮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머리랑 목 부위를 이렇게 강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쓰러졌다라고 해요. 쓰러지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응급처치에 이렇게 또 들어가죠. 이제 바로 이제 911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또 했겠죠. 근데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또 와서 이제 응급조치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현장에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남편이랑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토요일에 주말에 여기에 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여기에 가가지고 맛있게 테라스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웬 날벼락이에요. 이 파라솔이 날아와가지고 강타를 해서 사망을 했다. 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피해자의 신원은 어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휴거 지역에 사는 다나 와인저라고 하는 여성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사고 사이다라고 하네요. 이게 기상 사고 사이죠. 밥을 먹고 있다가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어가지고 파라솔이 날라와가지고 맞아서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고 뭐 비바람이 불고 뭐 그럴 때에는 그냥 밖에서 안 먹고 그냥 집 안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식당도 이제 테라스 말고 안에서 먹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이렇게 또 빌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미국의 학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학교에서는 다 크롬북이 주어지거든요. 학생들마다 다 크롬북을 하나씩 줘요. 하나씩 줘가지고 학생들이 크롬북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제 교육부에서는 기술이 미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공립학교의 96% 정도가 학생들한테 크롬북, 노트북을 이렇게 또 지급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 기기들을 크롬북 같은 것들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디지털 중독에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디지털 기기로 인해 가지고 이게 학습 도구가 아니라 강력한 뭐 ADHD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분산 장치가 이렇게 또 되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사들은 수업을 이렇게 또 할 때마다 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를 하는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또 보는지 항상 잘 이렇게 또 지켜봐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LA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결단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저학년들한테는 이런 크롬북 같은 것들이나 뭐 노트북, 뭐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지급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중단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2학년까지는 학생들한테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고학년들한테도 이 스크린 타임을 제한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컴퓨터 같은 것들을 뭐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하지 말고 이제 스크린 타임을 이렇게 또 더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만 이렇게 또 하도록 제한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기기에서는 유튜브 접속 같은 것들을 차단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중학생 이런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컴퓨터 기기 같은 걸 사용을 금지를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도 이제 학교에 엄청난 불만을 이렇게 또 쏟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노트북 같은 것들을 지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부터 중독이 돼가지고 도대체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크린 타임이 지금 절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학부모들이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몰래 유튜브 보거나 인스타그램 하거나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들을 지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다 컴퓨터로 이렇게 또 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글씨도 못 쓰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대신에 그냥 컴퓨터랑 오락을 하거나 뭐 마인크래프트 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한테서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 연방정부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과도한 스크린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공중보건 문제로 경고를 하는 자문서를 지금 발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이제 14개 주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제 스크린 타임을 제한을 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학교구에서는 학생들한테 이제 크롬북 같은 것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만 쓰고 그냥 다 회수를 하는, 학교에서 다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자신의 집으로 이제 가지고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기술이 바로 미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학생들한테 전부 다 컴퓨터 기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줬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컴퓨터 기기들에 이렇게 중독에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이제 중간에 두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라고 합니다. 뭐든지 너무나 과하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딱 적정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5%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8% 정도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의 그 전쟁이 아마도 조만간 협상을 할 것 같다, 평화 협상을 이제 맺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낙관론에 이렇게 또 빠져 있으면서 지금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 협상안 거의 대부분 합의를 봤다, 아마 조만간 합의를 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도 이제 협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론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이 오늘 17%가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이제 기사를 이렇게 또 보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반도체주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주식도 4%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HSBC 이 투자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은행에서 이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식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85달러에서 300달러로 3배 이상 파격 인상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AI 인프라 구축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기술 기업들에서, 그러면서 이제 옵티컬 인터커넥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매출 잠재력이 마벨 테크놀로지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3배 이상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벨 테크놀로지에 4% 이상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덱스도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됐다 라고 합니다. 웰스 파르고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페덱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EO가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가격 결정력이 회복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1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웰스 파르고는 지금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페덱스 450달러로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 주식 있지 않습니까? BP의 주식은 4%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사회의 지배 구조가 기준을 위반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부적절하게 감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장을 해임을 이렇게 됐다고 해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BP의 주가는 4% 정도 이제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아시아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의 코스피가 다시 8,000포인트를 돌파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의 전쟁이 아마 이제 평화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또 힘입으면서 이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5% 정도 급등을 이렇게 하면서 8,000선을 돌파를 이렇게 했다. 라고 합니다. 와, 한국은 요즘 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AI가 급부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지금 4%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군이 이란의 남부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포모 현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이 아니라 이제는 페모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Fabulous earning momentum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다 어마무시하다. 엄청난 실적에 모멘텀이 이렇게 또 붙으면서 지금 다 주식의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포모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나만 빼고 다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실적보다 더 많이 주식이 이렇게 또 오르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 나오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포모가 아니라 페모이다. Fabulous earning momentum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거품이 껴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탄탄한 실적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진짜 건강한 펀더멘탈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모가 아니라 이제는 페모이다. 실적이 진짜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폭락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주식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 주식 폭락을 해야 할 이유는 가득 차거든요.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기는 있죠. 어쨌든 간에 주식은 자신이 잘 알아서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마이크론의 주식이 18%가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야, 요즘 들어서는 뭐 기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기업들이 다들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미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18%가 급등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투자은행 UBS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3배로 올려버렸다 라고 합니다.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우와, 목표 주가를 갑자기 3배로 올려버렸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마감을 했었던 그 가격보다 2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이 마이크론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AI를 구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수적인 메모리 칩 수요가 폭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주식들이 다 폭발적으로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쳤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친듯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AI가 예전에는 학습을 주도로 해가지고 이 학습만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GPU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AI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에이전틱 AI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전틱 AI를 이끌기 위해서는 CPU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의 주식
주식이 그렇게 오르고 그리고 메모리칩 주식이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 주식들이 미쳐버렸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인텔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역대 최고가에서 계속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인텔뿐만이 아니라 퀄컴도 이제 오르고 있고요, AMD도 오르고 있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다 오르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다. 마이크론 오늘 뭐 18%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도 오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미친 듯이 지금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론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배 이상 폭등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히 반도체 호황을 넘어가지고 AI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메모리 반도체가 재평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쳐버렸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이다 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대박입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야, 저도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페라리에서 60만 달러 상당의 전기차를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보니까, 야, 이거는 무슨,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페라리 전기차 디자인을 이렇게 또 봤었을 때, 아니 무슨 중국 전기차인 줄 알았어. 개 못생겼습니다. 개 못생긴 페라리 전기차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루세라고 하는 페라리 전기차라고 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자그마치 64만 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생긴 게 요따위다. 64만 달러짜리 전기차가 페라리인데 생긴 게 요따위다. 거기에다가 이 페라리 이 전기차를 디자인을 한 사람이 바로 조니 아이브이다 라고 하네요. 이 조니 아이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 애플의 디자인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팟을 뭐 디자인하고 뭐 어마무시한 전설적인 디자이너인 조니 아이브가 페라리에서 이러한 전기차를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자그마치 5년 동안 협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페라리의 루체를 이렇게 또 개발을 했다.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되자마자 주식이 8% 정도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중국차 아니야? 중국 전기차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 진짜 페라리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64만 달러짜리 전기차인데 5인승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야, 근데 이딴 거를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64만 달러 주고 누가 사느냐라는 그런 무슨 중국 전기차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누가 64만 달러 주고 이딴 거를 사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 페라리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 주행 거리는 329마일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테슬라 모델 S는 400마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S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은 122kW이다 라고 합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쿼드 모터가 달렸다. 모터가 각 바퀴마다 달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제 최고 출력은 1050마력이다. 그리고 제로백은 2.5초이다 라고 합니다. 하하, 이렇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 모델 S는 제로백이 1.99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싸고 테슬라도 뭐 거의 1000마력이고 그리고 레인지도 더 높고 이러면은 테슬라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페라리에서 이 전기차 이 루체를 이렇게 또 내놓자마자 공개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비판과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혼다 어쿠드 전기차랑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를 섞어놓은 것 같다 라고 혹평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라리는 새로운 전략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라고 혹평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페라리 팬들도 이거는 페라리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전시용 예술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나갔냐
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아, 진짜 미쳤습니다. 네, 어쨌든 페라리 주가는 이 페라리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를 하자마자 8%대까지 폭락을 이렇게 됐다가 지금 한 6%로 약간 만회를 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예, 아, 페라리 전기차, 개 망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거를 64만 달러 주고 사나요, 이거를. 완전히, 중국 전기차 같이 생겨가지고, 테슬라 모델 S보다 더 구려. 더 구린데, 가격은 뭐 6배 이상이 비싸. 이걸 누가 사냐고. 이걸 미친 게 아닌가. 페라리 정신 나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비행기가 이제 운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승객들이 와이파이를 이렇게 또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로 스타링크를 도입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항공에서는 에어버스 A321 니오를 포함을 해가지고 대략 한 500여 대의 비행기들의 이 스타링크 시스템을 설치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스타링크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은 아마존의 레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셀룰라이트 인터넷 서비스가 있나 봐요. 아마존에서도. 그거랑 이제 저울질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스타링크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타링크를 설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스타링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뿐만이 아니라 기내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와이파이를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뿐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랑도 계약을 벌써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사우스 웨스트랑도 계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알래스카랑도 이제 계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항공사들은 거의 대부분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기내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렇게 또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의 레오라고 하는 뭐 셀룰라이트 인터넷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를 추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델타 항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의 레오 시스템을 채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델타 항공만 아마존을 이렇게 또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대형 항공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빠르고 안정적인 이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도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경쟁은 고객들한테는 정말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스페이스X는 조만간 상장을 한다. 역대급 IPO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링크는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 조만간 IPO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CPU 칩을 깜짝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CPU도 우리는 이제 만들 것이다. 에이전틱 AI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도 이제 새로운 CPU를 이렇게 또 내놓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이나 AMD가 위기에 있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 이 GPU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야,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쿠다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쿠다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표준으로 이제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GPU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GPU뿐만이 아니라 CPU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고 있다 보니까 AI 내에서 그래가지고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고 에이전틱 AI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 CPU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인텔의 주식이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엔비디아가 이제 도전장을 CPU 그 시장에 도전장을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지금 이 CPU 시장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CPU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이제 최강자는 인텔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능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CPU도 진짜 성능이 미쳤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CPU 베라가 뭐 1.5배가 더 뭐 빠르다나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 CPU 어떻게 경쟁을 이렇게 또 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